현장에 계신 의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혁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태준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함께해주신 한국현대정책본부정책연구원 정옥석 원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현대정책연구원의 김세윤 연구위원님입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인생정책본부 김태형 출국심사관장이 오셨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손영선 연구위원이 자리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LKT 평산 김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상임 촬영을 중간 유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 인사 하는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검찰에 30년을 있었지만 국민 누구나 고통을 받고 있고 1년에 4만 명 정도가 수사를 풀기 위해서 출근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과거에는 구속을 또는 자백을 받는 수사는 구속을 많이 활용했고 최근에는 압수수색을 많이 활용하고 그와 동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출근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도 방콕에서 오신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하면서 입원을 말해주지 않으면 풀지 않겠다 이렇게 겁박한 사례가 있었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들 또 많은 국민들이 출국금지 당했으면서도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또 출국금지를 풀더라고 하면 뭐 자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윤석열 징계장에 졌다해가지고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출국금지뿐만 아니고 출국금 사실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도 안 해주고 중요한 경우는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통지 유예라고 있습니다.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제 4달 이상 못 넘으니까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진짜 여기 오신 분들도 출국금지를 당해볼까요? 간접적으로 출국금지 받았을 때 정말 모멸감 이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국금지를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꼭 개선해서 정말 출국금지를 통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좀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되겠다. 또는 검찰이 지금 출국금지를 수사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수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재명 회장을 걸리고 지난번에 최혜련 사건 관련해서도 이종석 이 출국금지가 풀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출국금지가 4만 건이 됐는데 이재기 사건이 20건이었고 그 중에서 2건이 이용됐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이종석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법무부가 정말 국민들의 정말 고통 그리고 요즘에는 옆에 동남아만 가도 정말 동네에서 이렇게 놀러 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출국금지를 마구잡이로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출국금지의 좀 문제점을 실제로 좀 분석하고 향후에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라는 측면에서 마련을 했고요. 검찰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출국금지 폐해, 출국금지 원하는 사례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입법을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식 국회의원님 인사하시기 잠깐 전에 박은정 의원님께서 잠깐 인사하셔서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팀장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그 출국금지 남용 통제 방안 토론회 이렇게 진행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늦게 알아가지고 공동으로 이름은 못 올렸지만 평소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건 원남용과 관련된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출국금지를 당한 전문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범죄 사건에 있어서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권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이성인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수사과정에서의 출국금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통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부분도 챙겨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윤석열 정권 사회에 우리 앞장섰던 우리 이승윤 선배님께서 주관하시는 출국 금지 통제 방안. 사실은 이 출국 금지가 굉장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명시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국외로는 이제 제한하는 그런 중대한 권리의 침해인데, 뭐 구속이나 또는 압수수색 같은 그런 것만큼 강제수사만큼 이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우리 이승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4만 건. 저도 작년에 이제 선거법 수사를 받으면서 허위사실 유포, 그걸로 저는 아니면 저희 배우자가 1년간 이제 출국금지를 당한 적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 특히 허위사실 유포하고 해외 출국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 알지를 못하겠다. 근데 이걸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랬었는데, 제 같은 분이 40명이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세미나가 굉장히 저는 시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중재가 모아져서 입법이라는 결과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영필 국회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 귀한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제가 이 행사와 무관하게 제보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 제보 내용을 인사말로 대신할 텐데, 언론사 중에 이제 하여간 유튜브 언론사 중에서 정모 대표님이라는 분이 출국 금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 3년 동안 출국 상태로 있고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지금 현재 어떤 재판을 받고 있냐 보니까 김건희 줄리 의혹 보도하고 윤석열 성적대 의혹 보도를 한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1심만 35차례 받고 있고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고 있는데도 출국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보복성이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그 취재를 위해서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출국금지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것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취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출국금지라고 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안 밝히는 이유, 혹시라도 청탁에 이슈가 있을까봐 관련자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말로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들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앉아서 얘기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민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 피해자로 온 사람입니다. 이성윤 의원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는 정말 그 법에 대해서 생각을 과문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특히나 형사법이나 이런 거는 정말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제 사례를 저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인상만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10월쯤에 제가 출국 금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이제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수장 근무대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되게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천대유라는 곳에 제가 등기이사다. 이재명의 측근이 안세준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들, 그다음에 당시에 그 대통령 출마 예정대 상대편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 그때 화천대유라는 거를 언론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예 근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것으로 제가 출국 금지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몰랐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니까 유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3년 1월쯤에 어떤 잘 모르는 무슨 사회단체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중요 정치인들과 함께 고발을 당하는데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떤 일로 이제 외국을 좀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출국금지 중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됐고요. 실제로 조금 지나니까 이 통지가 오더라고요. 출국금지 통지가 와서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발을 당하니까 저는 고발만 당하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고발을 당하면 그냥 피고인이 분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그때 알았던 거고요. 더 그런 거는 제가 결과적으로 뒤부터 말을 하면 2024년 5월에 제가 해제가 된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성윤 의원님 만나 뵙고 제가 18개월째 출국금지 중인데 이번에 나 반드시 재판 소송 걸겠다 이랬거든요. 그때 이성윤 의원님께서도 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꼭 하자고 이제 그때 그러셨었는데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이게 이제 풀렸더라고요.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인데 이랬었는데 그 동안에 저와 같이 고발을 했던 사람들은 한 7번 정도 압수수색 등을 다 당했고요. 저의 경우는 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출석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그것도 없이 저와 저의 이제 통신 기록, 그다음에 저의 어떤 예금 그러니까 금융 기록, 그리고 제 통장에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보냈거나 제 통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돈이 나갔거나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금융계좌 수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 저의 처가, 저의 그 친동생들까지 모두 다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국 금지만의 문제는 아닌데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당하고 그다음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이 출국 금지 계속 당한다는 것이 사실 뭐 출국이 안 하면 되는 일인데요. 근데 너무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꺼냈던 이유가 중요하신 분들이 아직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수사 자체가 1년 넘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종결 처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두 분은 아직도 출국금지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제가 법에 방문하고 뭐 출국금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것을 기회로 이 제도가 반드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만 명이라고 우리 일반인들 얼마나 그러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꼭 좋은 어떤 대안이 나오고 좋은 입법으로 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꼭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홍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지혜태 의원님, 안재길 의원님, 박영 의원님, 올해 참석해 주신 국민과의 관계자들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전문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연구해야 하는데 왜 이런 준비가 생겼을까? 이게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출국금지 수사 이전에 내사 단계에서 한다고 합니다. 수사 이전에 내사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어떤 확정 편향에 따라 이 사람의 범위일 것이다. 무조건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저 역시 수사기관 내사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법부터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1년 후에는 검찰청의 폐지되고 만약에 이대로 중시에 생기면 현재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수본, 공수처 수사대 등 수사기관 간에 하는 수사와 달리기나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단계에서 아직 누구 권한이 약속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사과면을 넘어서 너무나 많은 수가 걱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출국금지 되는 범죄 수사의 그런 시효상 학과에서 중요한 장치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봄에 태국의 유엔 노벨賞을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태국 한국의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재판 도피 등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출국금지는 국민까지 이동의 자를 직접적으로 되는 강력한 기본권 대한 수단이 강합니다. 오늘 이 자를 어떻게 하면 다른지가 제도적 모습을 것인가 저희 행정원에서도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정치하면서 좋은 법적 대응 여러분 최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팀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분들께서 잠시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갑니다.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자, 이때 법무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애 의견이 있거나 관련 자료를 주셔도 요청할 수도 있고 관계기관의 장 등은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돼서 요청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결정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해제가 중요합니다. 당연하게도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거나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시 해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도 금지 사유가 없어질 때는 장관에게 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청 해제가 있습니다. 부합기관 금지 절차에 대한 부분이 품질인데요.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때는 경사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때는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통지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 점이 있고 또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 따라 자동 해제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출국금지 하시고자 고를 경우들이 매우 빈번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이 절차가 있습니다. 출국 결법은 통지를 받은 날 만나로부터 10일 이내 법무장관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청을 받은 법무장관은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한 차례 연장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일이라는 기간은 다른 일반적인 절차에도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부 장관이 처분 유권자인데 처분권자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신청 기간은 다른 민원 처리 여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길다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급 출국 정리라는 예도 있는데요. 사실 상당 부분 영장의 청구 사유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그냥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 출국금지 제도의 변화를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6월에 법무정책교육위원회 공고에 따라서 출국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법은 4차례 법률 개정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고안이 법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 출국을 권고하는 좀 요약을 하면요. 거주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적법결처 원칙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면서 출국금지의 자유로운 운영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첫째, 현행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의 범위를 범죄수사가 개시돼서 출국이 쉽거나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 둘째,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시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 결정을 요건으로 할 것. 셋째, 범죄수사 장애를 우려를 사유로 한 출국금지 통지 유예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좀 더 제한하도록 할 것. 그리고 그 출국 금지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제 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예상할 것을 말씀하고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그 이의 신청의 심의는 현재 시행령으로만 마련되어 있는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법 근거를 두고 그 위원회의 과반수를 그 외부 심사진을 두면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시적이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를 통해서 출국 금지를 조속히 해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 저희는 당시 공고안을 마련하면서 법률 개정안을 같이 마련했는데요. 일단 그 법률 개정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을 명확하다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범죄수사가 개시돼서 출국이 쉽지 않은 피해자로 편성을 해서 예컨대 내사자, 이권전 조사라고 하는 내사자라든지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한 출국 금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또 입법적 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출국 기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심의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해서 그 출국금지 요청 기간의 장이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었고 또 금지기간이 만료돼서 금지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것도 몰랐던 수많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제 통지를 하자라는 공고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신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10일로 지나치게 짧아서 민원 처리라는 법률 등에 따른 것처럼 기간을 연장하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신청의 기간은 또 다른 구제대책 기간에 비해서 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 신청이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언급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 장기간 출국자 예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이행령을 보시면요, 당시 이제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고안을 마련한 이후에 위원회가 끝나고 다시 이행령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자에 대한 해제 통지 시스템 마련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발표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출국금지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법률상 성설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만 출국금지 해제자에 대한 해제 통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예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출국금지 관련 법 개정은 그동안의 비판과 공고를 사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국금지 대상적으로 확대하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물론 이런 확대는 저희 두 가지 면에서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법감정과 필요성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예컨대 요양을 옮기는 안보자나 임금 태우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상징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물론이 다른 물론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어서 시민의견을 가진 자라든지 대상이 명확해서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 개정을 보시면은 일단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 지휘서 아닌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 종결, 1차적인 종결에 대한 것을 전제로 기소 중지와 함께 수사 중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을 법 개정에 반영했습니다.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거친 사람들에 대한 출금을 추가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의 제시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최근인데요, 25년인데 최근인데 임금체불 부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입 금지를 강화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의 정부라든지 입법적 노력이라면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기되고 있는 해석적, 정책적 문제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금지 대상자가 불명하다라는 부분인데 형사재판의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출금지가 늘 문제가 됩니다. 형사재판의 계속 중인 사람은 소송법상 검사 공소 제기 이후 오늘 공판 결정 진행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그때 보석이나 비허가되거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문제는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출국 금지가 돼서 될 수 있고, 또한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부터 재판기간 내내 출국이 금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소송법에서 형사처벌을 면한 목적으로 적용인 경우 시효가 정지되는 부분인데 이 기간들도 재판부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국 금지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의 제한 기간 연장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형사기관도 진행되는 재판이 방해되지 않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속된다면 출국자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특히 고려해야 될 분들은 범죄 사실의 경중이라든지 재판 출석에서는 한정인 보증제도, 또 귀골 담보하는 신원보증 같은 것들이 마련된다면 출국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금지 요건 중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을 집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불가능할 부분은 피내사자와 참고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피내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사라는 개념이 이권을 조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좀 조사라는 단계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범죄 수사 관련된 자에 대한 법이나 시행령 시행 어디에도 피내사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상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판례조차도 내사 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를 출금 되는데 포함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피내사자, 심지어 참고인의 범위까지 간다면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내사기간 내내 출금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출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에 대한 생계 보장과 강제적 기본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예사 단계의 수사 편의성과 침해되는 기록관 사이의 균형성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과도하다, 비례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사 규칙에 따르면 17조인데요. 검사는 수사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도 우리가 적극 고려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출국 금지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게 예외적인 연료 사유를 규정하거나 출국 관리법이 아니라 여권법상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형사소추나 형벌 미집행 등으로 그 사유를 축소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역시 이 부분도 외국의 경우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을 집행하지 않다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황 범죄자라는 고려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 혐의자의 경우는 중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피 우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계된 직업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어서 공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 모든 자에 대한 출국 금지는 최소 침해성에 위반될 수 있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참조해 볼 만한 독일의 입법례가 있는데, 독일 여권법은 형사소추 대상 범죄 유형을 구별을 해서 형사소추나 형사 미집행 회피 대상자를 중대범죄나 6개월 이상 발령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여권을 발급을 거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석상 이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청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조세 미납을 이유한 출국 금지가 미납자가 출국 용에서 재산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 강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조세 미납자의 심령을 확보하거나 출국자를 제한해서 심령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서 국세청장 등이 출국 요건 국제제도에 따라 사용함으로 출국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 처분 요건 가능 여부들을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문제는 어떤 입법이나 조문의 취지를 고려한 한정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작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별도의 출국 처분 요건으로 추가해서 해석하고 있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해석은 물론의 가능한 법률 넘어서는 법 해석이 아니라 실은 새로운 입법의 형성, 법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판례는 추징금 미납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산의 해외 도피 방지를 요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기간 연장은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때문에 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국 금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연장을 특히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처분청에게 광범위한 기능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행 규칙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 사실, 유행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국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출국 금지가 침입적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그 사유를 하위 법령의 시행 규칙이 아니라 적어도 법제화하는 부분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행 규칙보다는 상위의 법령이 시행령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연장의 횟수 제한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법에 따른 국세청 관계청 등 출국 시행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서 장기 출국 금지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행정행성을 통한 권리 규제는 상당 제한이 걸린다는 걸 고려할 때는 이 출국 금지 상태가 굉장히 오래될 수도 있는데요. 연장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횟수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장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르는 계속적인 출국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더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 피해 사례로 말씀하신 부분으로 연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절차가 불명확한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여유 사유가 없어졌으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하고 출국금지 요청 기간의 장도 법무장관을 해제 요청해야 되는데 절차가 불명확해서 정작 해제 사유가 있어도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출국 가능성 전제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결정에서 이 부분을 행정성이 수용하지 못하고 출국자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제가 유용하게 하는데 먼저 영장 기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 사실 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로운 어떤 활동을 전제로 불구속을 하겠다는 그 판단일 수 있어서 굳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시식이 크지 않을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재판에 주재한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검찰이 기소부터 재판 종료까지 얼마든지 아무 관계 없이 통지하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법원도 본인들의 영장 청구를 기획하면서 수사에 대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요구하지 않다는 굉장히 형식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과 결정 내지는 판결 자체의 비정합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채무자의 파산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금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채무자의 파산 면책 결정이 있다면 해외 재산의 해외 도피도 없다는 반대측 사실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의 해외 도피를 우려로 한 출금지의 경우는 해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계속 출국 형사재판의 간단한 재판으로부터 출국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법무장관은 출국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논중이라든지 과도한
대략 통제라는 수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 출금지 요청 기준과 해제 기간이 다른 데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지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깜빡 잊고 1년이 지나도록 출금지 해제를 요청하지 않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공항에서 여러 가지 도로경과 모멸감을 경험하고 그랬던 국가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배상 사업을 청구해서 할 수도 있으나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지 이외에도 매우 자의적으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금지를 하거나 출금지 기간을 연장할 때 통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당 부분 통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 규정 외에도 관행상 3개월 이내 출금지 조치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출금지가 된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공항에 갔다가 가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이 꽤 빈번하게 소개가 됩니다. 물론 수사의 미래 수사한 것처럼 모습을 준다면 통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출금지의 통지는 기간, 금지 사유, 요청 기간만 내용을 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 점에서 예행성과는 무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간 만료로 해제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통지 안에서 정작 출국 금지가 된 사실차 모르고 있는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에 시행 규칙에서 통지 예외의 사례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구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불복 절차의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신청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법률에서는 60일 내에 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출국 금지 앞두는 신속한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10일은 지나치게 짧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 이 신청을 검토하는 기간은 다른 법률, 민원 처리하는 법률은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안에서 우리 출국법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너무 정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무 패소율이 5년 평균 약 24%를 상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처분청에 대한 불복 수단을 같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것은 다소 모순, 이해충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법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 제도는 훈령을 통해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법무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공정성이나 소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우리들 위원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을 두는 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부자, 그리고 구성원의 다양성,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의 상시와 상선화, 정기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위원회의 법적 근거, 출입관리법에 들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소리 리더를 개괄하면서 기자님께서 제도의 현황을 지적하셨고요. 이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제를 이어서 법무부 출국 외국인 정책본부 김태형 출국 심사과장님의 토론으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토론으로 PPT를 직접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의 김태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성현 의원님, 그리고 정우석 원장님, 그리고 좋은 발제를 해주신 김대근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소영성 연구위원님과 김기현 변호사님의 말씀도 경청하고 오늘 잘 반영해주셔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이 제도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언지에서 요청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문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내용들은 발제자와 다른 연구위원들 그리고 변호사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출국금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입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현실을 직면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왜 못 바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출국금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김대근 박사님께서 이미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주목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국금지라는 게 의의가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해서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이러한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대근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청기관에서 요청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심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및 기간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1개월, 그리고 뭐 재판이나 뭐 조세체납이나 이런 경우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근 박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저 표에서 보시면 이게 1회 요청 가능한 출국금지 제한이라서 기간이라서 상한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느냐? 당연히 필요 최고 범위로 이제 저희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범죄 사실 그리고 연령 등을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현재 보고 있는 것은 해외 도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결정 통지 등은 아까도 얘기가 나와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출국금지 이의신청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흐름도는 선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 출국금지 제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16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이건 뭐냐면 작년 24년도에 출국금지가 신규로 결정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99178은 무엇일까요? 저거는 24년도에 신규 연장 해제를 포함해서 법무부로 요청이 들어온 모두 건수입니다. 우리가 1년에 246일을 근무한다고 치면은 하루 평균 403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연도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규 결정 건수하고 여기서 신규 건수가 조금 다른 이유는 요거는 요청 건수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요건 흠별로 각각이거나 그런 경우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신청하고 있는 것이냐? 그 요청 기간별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과 해제는 그 신규와 거의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신규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보면 검찰이라서 5년 평균으로 보시면 45.7%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16.9%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니 그러면 검찰이 경찰보다 그러면 3배도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요거는 요청 사입을 분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와 관계된 거는 22.3%이고요. 형사 재판이 28.5%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찰에서 이 요청이 많은 것은 사건 수사 외에도 공소 때문에 그 공판 때문에 이제 요청하는 건수도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은 어떠한 비율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 5년 평균을 보시면 검찰에서 요청해서 결정된 건수는 1,575건이고 경찰은 6,051건으로 경찰의 요청 건수가 약 4배 많습니다. 다만 미통지 비율, 그러니까 통지 유예를 요청하는 비율은 검찰은 38%, 경찰은 29.8%로 검찰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기타가 제일 많은 걸 보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20년도에 왜 저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거는 이제 20년도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출국 금지 처분이 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건 수사와 형사 재판과 관계없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출국 금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은 49.2%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의신청 관련해서 보면은 현재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7.5% 정도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건수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 출국금지 이의신청과 심의위원회는 저희 법무부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6월 달부터 과장으로 왔는데 저도 와서도 이제 올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도 이미 4건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미약한 그 건수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무부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 고민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의 목적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해외 도피 방지가 사실은 법 제도상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도피 방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긴급성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긴급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실제 제가 업무상 하다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뭐냐면 그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밤에 홍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급하게 이제 출국하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제가 다 완료가 되기 전에 공항에 오는 그런 상황들도 한 달에 한두 건이 있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긴급성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긴급성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재판의 목적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이 49.2%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께서 아까도 강하게 강조를 하셨고 저도 매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사나 이런 목적으로서도 자백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압박의 수단으로 출국금지가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이제 제가 사건 수사로 요청되는 것 중에서 정확하게 분류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거를 따로 드리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출국금지의 목적이 크게 양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도피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는가 반면 압박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제 압박이 되는 이런 출국금지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저희과에서 이제 출국금지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 소송을 보면은 조세 관련 소송이었는데 국회청 쪽에서 조세 관련해서 출국금지를 9년째 유지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보시고 왜 도대체 유지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패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김대근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산이 된 경우에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요청기관에서 의견을 철회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청기관에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입장에서 그쪽에서 보내오는 서류와 이의신청자의 그 제출한 서류만 놓고 그거의 적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장기화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이 기간이나 상황을 놓고 이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아니면 국세채납인지 그리고 이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숫자를 드는데요. 이 둘은 뭐냐? 그러면 이 출국금지 법무부 안에서 법무부 안에서 이제 출국금지 신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숫자입니다.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신규 2명, 그 다음에 연장 업무 담당하는 직원 1명, 그 다음에 이의신청 담당하는 직원 1명, 그리고 이 0.7은 이 사무관님이 입국금지하고 출국금지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출국이 더 많아서 0.7입니다. 그리고 이 0.1은 전데요. 저희 출입국 심사과가 출국금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적면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슈로는 중국과 단체 관광을 한시적으로 무비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광정책적 이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에이펙 같은 그런 큰 회의가 있으면 오시는 분들의 이제 원활한 입출국을 위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위험한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대테러나 이런 것도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 있으시니까 최대한 신속하고 편안하게 입국할수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국금지에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다 변명이고 부적절한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 저 인원 중에서도 상당수는 직제가 없어서 딴 데서 비직제로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뭔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저희가 지금 뭐 ISP 작업 같은 걸 하고 있긴 한데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이렇게 다양한 데서 이제 자료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쓰기 있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다가 뭐 오비도 생길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시간도 더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질 심사 및 그 효율성, 뭐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개선 방안은 아까 김대근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상당 부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구별을 객관적으로 지금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와 참고인은 좀 다르다는 그런 저희도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지금 현재도 뭐 참고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이의 신청 시 뭐 소명서를 좀 더 엄격하게 받는다든지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좀 더 이런 심사 강화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국 금지 기간이 통제 없이 연장이 가능한 것. 이것도 김대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저도 와서 보니 뭐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수사 단계는 뭐 1년씩 그 출국 금지가 돼 있고 출국 정지가 돼 있고 그런데 보면은 최근에 조사받은 걸 보면은 1년 전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뭔가 조금씩이라도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서 이 요청하는 것이 남용적인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보내온 서류만 갖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수사기관에 저희가 뭐 CCTV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3개월 초과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유나 해외 독재 가능성에 대해서 소명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는 통지위에 이것도 김대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그 사건 수사 목적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려고 지금 좀 계속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이거는 수사가 기밀성이 있어야 되니까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해 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근데 기사를 보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보도를 하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다음에 연장을 신청하실 때는 또 통보 유예로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통제하려고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 위원들만 지금 뭘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전문가이시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외부의 의원으로 뭐 구성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개최 수가 적고 비정기적이니 이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법무부가 출국금지 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학계에서 질타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 개선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성윤 의원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출국금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국금지 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현실적으로 지켜보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도 의견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토론자이신 새로운 사법학생 연구원 서울인사원이라고 합니다. 사법통제연구원은 사법부 재판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있는 대법원소속 독립연구위원입니다. 이번 수사기관 출입금지 강화성제는 법원의 행정재판제도와도 관련성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출입금지 처분하는 단계에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사후에 법원의 처벌 심사 기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하면서
우리 출입금지 제도와 외국 사례를 두고 대조하면은 우리 법의 문제 지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토론문에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대만 형사소송법 규정 중에서 출국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소개하고 또 올해 5월 15일부터 일본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출국 확인 유보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만과 일본 두 가지 법을 선대부 토론에서 소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특히 우리 법에서 이 시사점이 있는 대만의 형사소송법상 출국 제한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개정 형사소송 시행 이전에 대만은 출국 금지를 구속을 대체하는 그런 처분으로 법률상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밖에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하면서 그 강제 처분 총칙의 강제 처분편에 출국 제한이라는 제8장의 1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제한에 관해서 여러 규정을 두어서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를 통제하고 또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출국 금지는 기본적으로 그 피의자 등의 출석을 확보하고 구별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해서 또 형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헌법상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으로 대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사선법에서는 독립적 강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이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형사선법상 엄격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만의 비교에서는 그 자료집 92쪽부터 제가 선수를 하고 있는데요. 98쪽에 제가 도표로 정리했는데 도표를 보시면은 설명을 듣기에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출국 금지 근거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대만은 이 출국 및 이민법에 출국 금지 관련 규정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출국 제한 제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것이 그 수사상의 독립적인 그 제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좀 참고할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요건은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좀 포괄적인데 대만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 혐의가 중대해야 되는 요건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출국 제한이 필요할 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주소나 거소가 없을 것 그리고 도주 우려가 일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리고 증거 인멸 위조 강조 또는 공범이나 증거 결탁 판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출국 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범죄 법정형 중에 주형이 무유형이나 벌금형인 경우에는 출국 금지 대상에 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국 금지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사자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국 금지 문제, 기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서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만은 그 검사가 출국 금지를 할 때 총 첫 번째 출국 금지를 8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연장 횟수는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지만 대만은 연장을 1회 연장은 4개월, 2회 연장은 2개월로 제한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이 연장할 수 있는 걸 총 14개월, 1년 2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결정, 출국 금지 결정이나 연장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출국 금지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판을 하는 데는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고 연장 결정 여부도 검사가 법원에 연장 청구를 하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심사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8개월을 최장 기간으로 하는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더라도 연장 청구를 법원이 했을 때 이게 연장될지 안 될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4개월이라는 것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연장 사유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대만은 연장을 할 때 연장 청구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 우리나라는 그 피의자나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이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을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가 청구한 것만을 판단하기에는 좀 편향적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을 동의하고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뿐만 아니라 그 공판 중에서도 법원이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84조 상당히 동그란 이 부분 보시면은 공판 중에 법원도 8개월 미만으로 내에 제한할 출국 금지를 해야 되고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총산 5년 그리고 이파제에서는 총산 10년을 초과하면서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수사 기간 단계하고 공판 단계에서 그 출국 금지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소 이후 공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그런 기간 산입 내지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만한 그런 생각합니다. 통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통지는 우리나라는 즉시 통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범위한 예외 사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좀 넓게 6개월을 통지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좀 장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신 통지 예외 사유가 아주 엄격하게 하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이 외에는 모두 다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그 범죄 수사의 그 기밀성을 보장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는 그 예외 사유 요구 하나 이외에는 다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출국 금지 통지 방식은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서면으로 하고 대만은 그 출국 제한 영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할 때 연장 청구서의 부분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통보함으로써 그 내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출국 금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를 하고 있지 법률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형사소법에 출국 그 제한 영장에 반드시 그 출국 대상자가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역시 참고할 만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무 규정이 없지만 대만은 일정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그 출국 금지 통지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데 대만은 그 출국 금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 또는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의자나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출국 금지가 일단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 등의 수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가 당연히 해제 대상에 의제 규정이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에 내렸을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바로 취소를 의지하는 그런 규정을 참고할 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복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무전을 인신을 하고 나중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행정소송을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한 출구금지 처분은 법무전 강제 처분 규정하는 대상에서는 검사 또는 법원의 출구금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판고 또는 주관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그 적시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형사소송의 한고 주관고로 활용하고 있는 그 대만의 형사소송법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나라 대만의 제도를 비교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외국 이성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트레이드 가이드의 제도를 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사회, 특히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출국금 제도가 참고하는 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법무법인 LKB 평산 김규상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1년원이 전화를 왔습니다. 작년 3월인가 2월에 이동석 전 국방부 장관이 5주 대사로 인천공항에 출국할 때 저도 그때 세계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동석 차로 인천공항으로 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출국 금지가 좀 검사를 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풀린다는 거를 처음 발견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출국 금지는 진짜 말하면 수사 경찰이고 검찰이고 하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김정과장이 발표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심사인들 2명이었거든요. 어떤 방향에 오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성윤 의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공권력에서도 위협을 많이 받았던 사례입니다. 재경련하고 본인 제보를 하고 나서 저희 집 앞에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올해 총각 때는 어떤 건장한 남성 2명이 집 앞에 와서 확인을 하고 내려가는 걸 저희 이웃이 봤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압수수색을 해봤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바로 알죠. 우리 집 압수수색 하려고 사전도 앞서온 겁니다. 그래갖고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오진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내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참 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상당히 공고하구나. 그쪽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 그런 극우 세력을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제기하는데도 안본 제재를 받지 않고 이것이 내란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저나 그런 사람들은 왜 정치 중립을 어기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이건 편향되어 있다. 이것은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출국금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보면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대근 부재단님께서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피임대사자, 상고인도 무분별하게 그냥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여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조성되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를 위해서는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무제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출국금지가 유지되기도 해왔습니다. 셋째는 그 출국금지 통지와 관련된 건데 예외 사유 또한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김태형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하이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출국 금지 자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출국 금지 유예가 된 상황에서는 이게 검색이 안 되는지요? 아, 그럼 출국 금지 유예가 돼 있어도 통지 유예가 돼 있어도 그냥 본인이 포털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나오는 겁니다. 가능한데 보통 그런 상황을 선정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관계자에서 못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통지 유예 경험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이건 수사 실무상에서의 또 문제인데 경찰에서 출국 금지하고 나면은 이제 수사 끝나고 경찰로 송치할 때 경찰에서 해제하고 검찰에 다시 걸죠.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며칠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예, 그리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때 수사검사실에서 출국 해제를 하고 공판검사실에서 다시 신규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해제하고 신규로 걸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실무에서 좀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이게 넘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개정 법률안에서 좀 제가 이제 준비된 법률안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출국 금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참고인에 대해 소명하게 하고 출국 금지 기간이 1년 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서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개선 사항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해당 법률을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출국 금지가 아니고 출국 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출국 금지를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에 관한 개정 규정 부분 보면은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라 가지고 정지도 같이 하는 건지 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적 규정이라든가 명칭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금 1개월 단위로 수사에 있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무제한 연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연장 횟수나 총기간이라든가 이런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서현성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만 사례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대만에서 통상 5년 재판 중에 통상 10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재판별로 그 기간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상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재판 그 피고인에 대한 그 재판 진행 중에 이제 통상 5년 10년 되지 않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에 대한 통산이면 5년, 10년이면 좀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한테는 좀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재판별로 5년, 10년이면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셋째는 이의 신청은 제척 기간이고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는 굳이 이걸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국 금지를 6개월에서 1년씩 당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아직도 안 풀어주냐 하면서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쯤에 이의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10일, 30일이 지나면 이걸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출국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직원분이 2명이시라고 하니까 거의 형식적 심사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 더불어서 법원 등의 사법적 통제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전현직 총무위원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0주년 다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열 의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이 토론회 주최해 주셨는데요. 제가 법사위라서 함께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이성열 의원님과는 또 항상 존경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사기관 출국 금지 권한을 남용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꼭 우리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이 앞으로도 입법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니 저도 함께 자리에 동참하고 이 문제를 함께 힘을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직원이 2명밖에 없다는 게 충격인데 언제부터 직원이 2명이 생각보다 업무라기는 연장과 이의 신청하는 직원까지 합치면 4명이고요. 예. 옛날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 이거 최근에 그 출국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4명으로 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제는 아니고 비직제로 급하게 이제 사람을 모시고 와서 직제상 출국 심사와에는 직원이 2명이나 됩니다. 고양이 포함된 3명이고 와가 직원이 3명밖에 그래서 저희 과가 출국 금지만 하는 예. 해당 팀이 있는 직원 팀이 그 출국 금지 업무를 하는 직원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담하는 이건 2명이나 이 상시적으로 있고 예. 필요한 연사이라든지 쓰면 약간 비직대로 추가되는 건데 2020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준원 그래서 그 지점을 같이 공부한 거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 출국 요청은 자동으로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알았어. 처음도 보면 100%다 이용해 주잖아요. 개그는 아닌 게좀 손이 뭔가 찍어서는 안 되고. 형식적 하자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뭐 9월 2일, 10월 2일 이렇게 신청하시면 한 달이 넘어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 뭐 이런 한국적인 생각 빠지고 실질적인 심사는 사실 쉽지 않은 게 경찰이 양호한 거죠. 그렇죠. 그 출국 심사 위원회가 지금 법률위원 제도는 아니니까 우리 김기현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출국 심사 위원회에 두는 것을 법무부에 받을 수 있나요? 법률의 제도로 올리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쪽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의원들 중에서 출근이 돼가지고 의원들 꽤 돼요. 자기가 직접 아니면 가족이나 자기 그 동료가 그 출근 당해가지고 이거는 출근보다 더 고통을 받는 거 있어요. 이거 만약에 무제한적으로 출근을 해놓고 지금도 안 터지는 거니 자기가 할 때 되지 않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테리 끝까지 알려줘서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출국금지를 악용하고 있다. 지난번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출국정지 악용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가는 인상이 너무 안 좋아져요. 아니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 지금 그 보세요. 비번 안 푸는다고. 우리나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출근을 해놓고 비번 알려주면 휴대폰 비번 알려주면 푸는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다. 대만에 그런 사례 없습니까? 출근을 이렇게 정말 고통을 주고 있고 수만 명이 고통을 받는 문제를 제가 당해보니까 겪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안 돼요. 제가 그 범죄수사에 저는 출국금지 통지를 하면 범죄수사에 중대명백 장애인을 초래한 사람을 보입니다.
저는 석 달 후에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중대본 명백 사유 지금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도 운営사유를 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직원이 2명밖에 없다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 실질적으로 뭐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말씀드린 법원에 또 심사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통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가면 당연한 태국도 공통의 외국인이잖아요. 김태일 부장님이 말씀드리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가방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11시 정말 또 추가 의견을 또 쓰시면 이걸로 맞추시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